자, 다음으로 아, 지금 일부가 어쨌든 종료됐고요. 벌써 책을 한 반 정도? 반까지는 아니죠. 거의 반을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 2부 가보겠습니다. 드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러한 순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중요 포인트를. 자, 이런 순서예요. 이런 순서. 14장까지. 자, 1번. 왜 드라마를 쓰려고 하는가?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스토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를 왜 써보고 싶은가? 내가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동기가 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이 이런 요소들이 아닐까 저는 감히 짐작컨대 대부분 거의 한 뭐 7중 8구 아니면 10중 8구 이런 게 그 동기이지 않을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죠? 관심 받고 싶은 마음, 뭐 잘했다고 누군가가 응원해주는 그런 응원을 받고 싶은 마음, 그죠? 뿌듯한 어떤 성취감, 그리고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이 일단 동기일 거예요. 저 역시도 어떤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한번 자퇴한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자, 이 장에 대해서 그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수강생들에게 뭐 질문을 해본 결과 서너 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작가라는 직업이 현실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2번,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3번,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죠? 저는 이게 산을 오르는 어떤 그런 심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산 왜 오르십니까? 네, 산이 있으니까요. 그런 말로 유명하죠. 그죠? 자, 다음 장.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무엇인가? 좀 볼게요.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많은 상상을 한다. 상상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를 배웠을 때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나누거나 표현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용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이와 비슷해요. 상상 많이 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고, 상상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보자 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짜보고 싶다라는 거죠. 두 번째, 누구나 자기 자신 내부에 남아 돌고 뭐 쌓여가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기쁜 마음이든 슬픈 마음이든 뭐 상관은 없어요. 뭔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그 쌓여있는 그 무언가를 풀어주는 도구로서 음악이나 뭐 책 혹은 영화, 드라마, 혹은 만화, 웹툰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수단인 거죠, 사실은. 자기의 어떤 쌓여가는 어떤 그게 욕구라든가 창작에 대한 어떤 갈망, 욕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살아있어요 그런 거 있죠.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곧이 이해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해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단순한 물건 만들기가 아닌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이해받고 싶어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공산품,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만들 때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작품, 어떤 창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우 지적인 활동이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제도 교육에서 받아온 지적인 훈련과는 또 전혀 다른 그 무엇입니다. 그 전혀 다른 그 무엇이란 대체 무엇일까?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충동, 가슴속에 뜨거운 정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쓰지 않으면 안 될 이 내적인 충동, 말해야 하는,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숨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여기 썼네?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올바르게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작가는 막연하게 어떤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갈망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정열이 있나, 내가 무슨 욕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걸 발견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밖의 것, 즉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때로는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그런 말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저도 참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창작에 대한 기초 이론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수많은 작법서, 수많은 강좌, 수많은 유튜브, 그리고 수많은 수업들, 강의들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작법대로 따라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늘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다음 장. 그래서 창작에 대한 기초 이론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피아노 연주, 꽃꽂이, 요리, 이런 다른 이론들은요, 기본기를 익히고 또 착실하게 연습을 하면 누구나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는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스킬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요. 정답, 지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딱 도달합니다. 당신은 이제 바리스타 마스터예요, 뭐라든가. 또 그 이상의 영역을 뛰어넘으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창작을 등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같은 등산로를 따라간다고 해도 사실은 단 한 번뿐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산행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방법에 옳고 그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등산로를 지정하는 것은 신이나 창작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등산로를 지정 안 해주면 또 이제 어떤 갖가지 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약간 이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갈리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다소 재미없거나 상투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을 것이고 그때까지 우선은 기본 작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기본 작법서 이런 것들 공부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그냥 창작에 뛰어드는 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의견 너무너무 좋고요. 칭찬드립니다. 그 의견 칭찬드려요. 알겠죠? 다만 이거에 동의하면서도 또한 아니다.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길들, 어떤 방법들, 그것들을 나는 좀 충분히 참조하고 싶다. 거기에서 나만의 새로운 등산로를 발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겠죠. 어떤 이 작법에 대한 거를 좀 배워보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법서 많이 보세요. 보고 싶은 분들은. 알겠죠? 난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매뉴얼이나 지도에 대해서 정답을 어떤 강요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각자 스타일대로 작법대로 따라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자신의 대단히 특이하고 멋진 체험을 글로 써보면 생각대로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엄청 재밌는, 엄청 신기한 그런 어떤 경험을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거나 글로 써서 전달하거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했을 때 누군가는 재미가 있고 누군가는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죠, 형태가. 그래서 훌륭한 작품의 감동 여부는 작법 자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서 매우 힘들죠. 대단히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드는 작업이더라고요. 그 작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 작법에 대해서 이렇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그 배움의 영역을 학생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다른 작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런 답들, 이런 다른 등산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어렵지만은. 창작은 인간의 가치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라는 건 정말 인구 숫자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정답 찾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플러스 네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야 되고, 그것은 곧 바로 작가의식이라는 거죠. 작가의식. 그죠? 많은 작가분들이 이 작가의식에 대해서 어느 순간 뚝 이렇게 멈춰서서 고민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혹은 난 그런 거 어려운 건 몰라, 꾸역꾸역 작품할 뿐이야 라는 것도 작가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가의식이 대단한 거죠. 그것도 맞죠? 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이거는 그냥 짤방처럼 제가 그린 거예요. 자, 복권은 사야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가의식을 뭐랄까, 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냥 그런 단순한 초심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저도 그 초심으로 가끔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고생했어, 잘했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사람들은 그 자기 활동에 대한 인정, 칭찬 이런 걸 받고 싶어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진에 나서서 작가의식을 함양해보는 거죠. 자, 작가의식이란 작가가 무엇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자, 작가의식은 정말 뭐라고 또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가. 자, 예를 들어 돈가방을 주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여러분들은 이 돈가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말해줄 수 없지. 자, 그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생각한 그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각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가라면 이건 좀 얘기가 좀 셉니다만 이 돈가방 안에 금액은 얼마인지, 출처가 어딘지, 혹시 어둠의 돈은 아닌지 뭐 그런 거 있죠. GPS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가방의 색깔은 핑크색인지, 아니면 뭐 무슨 군용 가방인지, 백팩인지, 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설정해 주는 걸로 우리는 이 간단한 내용에 대한 공감 혹은 같은 상황에 대한 몰입감을 느껴요. 몰입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세팅하거나 뭐 이런 가치관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창작 기술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지도의 한계를 사실은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지만 꾸준히 그런 어떤 조력,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초월하는 영역이지만 끝없이 그곳을 향해서 간달까?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좋은 드라마라고 말하는 작품은 무엇인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 1번. 2번. 우리가 주제라고 말하는 작품의 이 의미가 감동을 주어야 한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강한 주제를 가진 작품이란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그것을 막는 장애물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자체가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끝을 맺게 되는 경우에, 이때 우리는 강한 주제를 가진 작품을 봤네, 그리고 재밌네 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아무리 폭발력이 강하더라도 목표를 향한 그 주인공의 행위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자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느냐, 아니면 지지, 찬성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죠. 사실은 느와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 그 주인공의 목표가 지지할 수 없는 경우이긴 해요. 어둠의 일을 한 다음에 뭐 평화롭게 섬 같은 데서 살고 싶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비극적으로 끝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느와르는 사실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맛이 느와르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의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 목표가 좌절되느냐를 우리는 공감해가면서 보는 거죠. 공감해가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중요한 의미와 주장은 작가의 가치관과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작가가 아무리 강한 소신과 주관으로 작품의 주제를 설정했다 해도 혹시나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물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또는 표현 방법의 문제에 이제 어떤 속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가끔 이렇게 해보고 싶고, 문제작들 있죠. 표현의 어떤 그 수위라든가 방법이라든가에 대한 그 문제작들에 대해서 또 다들 꼭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작품으로 훌륭한 작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찬반 토론도 해보고 하고 싶은데 역시나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토론이 너무 격해질 법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는 해야 되겠지만, 자, 결론적으로 가치의 선택에 관한 한 작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로지 홀로 결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력을 받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혼자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주인공이니까. 그죠? 결정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군가 해줄 수는 없어요. 자, 4번 사장 TV 드라마란,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TV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걸로 치환해서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자, 드라마 대본은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로 영화와 TV 드라마, 문학과 영상, 소설과 휘고 이런 순서들인데, 자, 뭐 영화로도 나왔었고 26년이라는 작품이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웹툰으로 먼저 나왔고 그게 이제 영화화된 작품들이죠. 작품들 살짝 뭐 예시를 보여드려요. 자, 드라마 대본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웹툰 스토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거는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로, 이 장에서는 자, 드라마는 보통 스튜디오 안에 짜여진 몇 개의 세트와 카메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맞죠? 영화보다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스튜디오 드라마의 특성상 플롯에서 시간과 장소의 단일화가 불가피하고 화면의 구성도 영화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와 달리 비교적, 여기서 중요하죠, 대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대사에 그만큼 일상성을 더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뭐 영화 드라마의 차이를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난 야외 촬영도 많고 세트장도 뭐 어마어마하고 뭐 CG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차이가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좀 차이가 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아침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시트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대사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화에 비해서는 드라마가 비교적 그런 편이에요. 만화나 웹툰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자, 영화와 TV 드라마. 영화는 TV 드라마보다 보는 사람의 태도가 훨씬 적극적입니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영화 티켓 사가지고 혹은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OTT 서비스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 딱 결제를 하고 이제부터 이거 볼래라는 그 스타팅이 있어요. 딱 스타팅을 해요. 나 지금부터 본다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꾸역꾸역 열심히 몰입해가면서 집중해서 봅니다. 그게 적극적이에요. 반대로 이제 TV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살짝 틀어놓고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뭐 라면도 먹어가면서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서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충분한 사전 포석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전개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영화와 드라마 차이를 단행본이랑 주간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죠? 같은 활자를 사용했어도 단행본은 주간지에 비해 오래오래 간직하죠. 단행본을 소장하는 경우가 많지 잡지를 소장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것도 소장하는 경우 많지만, 그래서 단행본은 보관하는데 주간지는 뭐 누구 빌려주고 잊어버리거나 뭐 버려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단행본은 소장용.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영화보다 훨씬 더 좀 민감한 편이긴 하죠. 영화는 몇 년도 작품이다 라고 해서 10년 전 작품이야? 그럼 안 봐? 뭐 이러진 않아요. 그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비교적 드라마는 최근에 트렌디한 면이 많이 담기거나 이러기 때문에 20년 전 드라마야? 10년 전 드라마야? 그러면 뭐 굳이 안 볼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하는 거죠. 뭐 요즘은 좀 덜해요. 자, 문학과 영상 또 봅시다. 문학작품 속의 이 문자 자체는 대단히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 여자가 떠났다.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갈망이 나를 괴롭혔다. 뭐 이런 문장.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독자 혹은 시청자, 뭐 어떤 관객, 그 성향마다 제각기 다른 영상을 자기가 그리게 돼요. 독자 개개인이 저마다 다른 경험과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문학은 관념,
영상은 그림으로 묘사하고 여기서의 그림은 추상이 아니라 약간 구상적인 거죠. 문학은 그래서 약간 관념적인 요소에 조금 치중하거나 그런 문장들이 좀 많아요. 이건 관념적인 문장이잖아요. 이런 거 갈망. 뭐 예를 들면 생수통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생수통에 물이 요만큼 있다.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랑 갈망, 뭐 갈증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그런 단어를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설가 휘고. 소설가와 또 드라마 작가가 또 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소설가는요, 수많은 개인을 위해서 씁니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장으로 저는 읽었어요. 수많은 개인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설은 단 한 번에 딱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읽혀지죠. 그렇죠? 책은 혼자 보잖아요. 그죠? 웹툰도 마찬가지고 만화도 그렇고 수천 수만 권의 책으로 찍어지지만 그것을 사서 읽는 독자는 개개인으로서 1대1의 상대인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뭐 100만을 넘었니 뭐 몇백만 몇천만 뭐 이렇게 넘었니 이 조회수 억을 돌파했니 했을 때 그 억명이 동시에 본 게 아니고 억명의 개인 1인이 본 거죠. 그죠? 자, 드라마 작가는 또 수많은 대중을 위해서 또 글을 씁니다. 뭐 미묘한 차이가 있죠. 미묘하지만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있죠. 소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드라마는 대규모 집단을 상대로 하는 거래요. 재밌는 아주 그 통찰이었어요. 그러므로 훨씬 현실적이고 보다 동시대적인 소재나 주제가 좀 요구되는 편이죠. 그래서 10년 전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뭐 어떤 세련되고 볼만하다 그런 것들은 동시대적인 주제나 소재 중에서도 조금 폭넓은 그런 테마를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항상 대중감정, 매스 이모셔널리즘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장들이 있어요. 사실은 장들이 있는데, 자, 방송 매체에 대한 이해, TV 드라마의 제작 과정, 드라마란 무엇인가 등등등이 있어요. 자, 간략하게 봅시다. 이건 정말 그냥 간략하게 줄여버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풀겠지만, 자, 5번, 5장. 방송 매체에 대한 이해. 드라마는 소설이나 시, 희곡 등 다른 문학 작품과 달리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특이하죠. 보조 작가라든가. 혼자 잘 안 써요, 사실은. 물론 이제 메인 작가로서 혼자 쓰긴 하지만 보조 작가, 뭐 취재하고 자료 조사해주는 작가들도 많아요. 어시스턴트도 있고. 드라마 대본은 진짜 양 자체가 엄청난 중노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청률이라는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웹툰과 대단히 중노동을 하고 있고 이 조회수라든가 순위라든가 이런 거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비교적 비슷하죠. 자, 6장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관심이 있으면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할 그거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바로 스킵하겠습니다. 자, 한 편의 드라마가 방영되기까지 순서를 한번 그냥 보고 가시죠. 자, 1번 기획하고 기획안을 쓰고 기획과 기획안, 기획서 뭐 이런 걸 쓰는 건 좀 다르죠. 작가가 1차 원고를 탈고한대요. 이걸 바탕으로 제작진을 설득한답니다.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도 이제 편집장이라든가 PD분들을 설득하잖아요. 플랫폼을 설득하잖아요. 그죠? 설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4번 작가가 2차 원고 작업을 합니다. 1차 원고를 어떤 디벨롭 시키는 건지 아니면 갈아엎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벨롭 한다 치고 2차 원고 작업을 합니다. 이제 수정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배역을 캐스팅하고 헌팅합니다. 장소 헌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가가 원고를 탈고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작가는 여기서 나 끝 다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역을 결정하고 제작비를 조정하고 제작비를 조정한다는 것도 참 특이하죠. 하지만 요즘은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 인력을 쓸 것이고 어떤 비용이 든다. MG가 얼마다 그런 식으로 제작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든다.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연기자 연습하고 콘티를 작성하고 촬영을 합니다. 촬영한 것을 1차로 편집을 하는데 가편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2차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했네 라는 게 있으면 보충 촬영을 하고
편집을 완성한 다음에 녹음, 뭐 후시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이거 효과죠. 효과가 아니고 효과, 어떤 그런 것도 믹싱까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